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기획이혼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말을 하려고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 배우자, 내 아내, 내 남편이 이혼을 하자는 말을 해요. 아무 이유 없이, 뜬금없이. 황당하죠? 물론 이렇게 대놓고 갑자기 밥 먹다가 말고 우리 이혼해 이러진 않죠. 오늘 갑자기 내 남편, 내 아내가 집을 나갔어. 며칠 있다가 이혼 소장이 딱 날라와. 그럼 이혼 소장을 받아보고 이리 생각하고 저리 생각해도 진짜 이혼할 이유가 없거든.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런데 이혼 소장이 날라와요. 배우자가 바람이 나잖아요. 그럼 어떤 상황이 되냐면, 내 아내가 바람이 났어요. 바람이 났다면 남편하고 첫째 이제 남편을 좀 멀리하게 되는데, 여자가 바람이 나서 이제 집에 들어와서 남편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죠. 물론 남편이 이렇게 살만 만져도 소름이 끼치게 돼요. 여자가 바람이 나면 그래요. 왜냐? 이미 남편한테 정이 떨어졌거든. 바람을 피면서 그 남자에 푹 빠졌으니까. 물론 잠자리도 거부하게 되겠죠. 그리고 평소엔 안 그랬는데 남편이 무슨 말을 해도 약간 짜증 섞인 투로 받아쳐 대답을 해. 툴툴거리고 툭툭대고 말이 짧아지고. 이유가 없잖아요. 남편은 이상하죠. 왜 아무 일도 아닌데 저렇게 짜증을 내는 투로 얘기를 할까? 뭐 그러겠죠.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싸움이 시작되죠. 근데 남편은 싸울 이유가 없는데 이상하게 시비 거는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싸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아무 이유 없이. 이게 이제 기획 이혼이 시작이 되는 거죠. 왜냐? 바람을 피면서 바깥의 남자와, 기존의 남편과 헤어지고 바깥의 남자와 살고 싶으니까. 물론 살지는 않더라도, 바깥의 남자와 살지는 않더라도 자유를 찾고 싶으니까. 자유롭게 많은 남자들을 만나고 싶으니까 남편과 이혼하고 싶은 거예요. 기존의 남편과. 이제 이게 기획이혼이라는 건데, 근데 아무 일 없이 남편이 정상적인 사람인데 이혼이 되겠어요? 안 되지. 그러면 이혼 사유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혼 사유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혼 사유에 해당되는 건 많이 있겠죠.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던가, 불륜을 저질렀다던가, 폭행을 한다던가, 폭언이 심하다던가, 상습적인 폭행, 그리고 가정을 등한시한다던가, 돈을 못 번다던가, 뭐 배우자가 교도소를 간다던가, 많은 도박을 한다던가, 많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데 이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지가 바람 피면서 남편하고 이혼해야 되는데 구실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서서히 기획을 하게 되죠. 이혼 프로젝트라 그러죠. 이혼을 하기 위한 구실을 만들게 돼요. 서서히 남편을 괴롭히고 긁고 폭력을 유도하는 거지. 서서히 짜증을 내게 만들고, 폭력을 유도하게 만들고, 폭언을 하게 만들고,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일을 끄집어내서 사람 열을 받게 해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도가 이제 커지는 거지. 커지면 상대방 남편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 여자가 정신 나갔나? 점점 이제 아무리 순한 사람도
감정을 자극하고 자꾸 짜증나게 하고 긁고 그러면 화가 나죠. 그러다 보면 욕도 나올 수가 있죠. 아무 일도 아닌 걸로 자꾸 그러면. 그러면 손이라도 한번 아유 이 여자가 하고 손이라도 한번 올라가면,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 때리진 않았지만 폭력을 사용하려는 의도가 있잖아요. 이거 신고 사유가 되거든. 그럼 112 신고를 해. 112가 출동했다가 가잖아요. 112 신고하면은 뭐 가정불화인데 그냥 가져왔다가, 근데 그 기록이 남아있어요. 가정폭력으로 남편이 때리려고 그런다, 사람을 폭력을 쓰려고 그런다, 당연히 경찰은 출동하죠. 하지만 경찰이 뭐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가요. 근데 그 기록은 남는다는 거예요. 가정폭력으로 인한, 남편의 폭행으로 인한 출동을 했다는 기록이 남아요. 112에. 그리고 또 그 일로 인해서 또 불화가 생겨. 또 신고를 해. 남편이 욕하고 진짜 폭력을 쓰려고 또 해. 술 먹고 들어와서 또 신고해. 그 기록이 계속 쌓이잖아요. 이게 이혼 사유가 돼요. 저는 법을 공부는 안 했지만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한다는 거예요. 기획 이혼이라는 거죠. 그리고 집을 나가버리죠. 못 살겠다 너는. 폭력을 쓰려는 당신하고 못 살겠다. 평소에 술을 안 먹던 사람한테 자꾸 긁어대니, 자꾸 긁고 짜증내고 그러면 남편이 화가 안 나겠어요. 그런 저런 걸 유도를 하죠, 자꾸. 그리고 남편하고 대화를 안 하려고 하고 잠자리도 자꾸 회피하고, 그러면 남자는 이상하다 생각을 하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면 그런 거 왜 물어보냐, 뭐 난 아무렇지도 않다, 뭐 변명은 하지만 뭔가 이상하죠. 남편은 이제 서서히 이상해지는 거죠. 이상하지만 뭐 이상한 뭘 못 찾아, 알 수가 없어. 물론 바람 핀다는 걸 안다면 상관이 없지만, 바람 핀다는 걸 모르는 상황에서 아무 이유 없이 자꾸 저래. 그러다가 일부러 싸움을 막 걸어. 절대 때리면 안 돼요. 건드려서도 안 되고, 폭력을 써서도 안 되고, 욕도 해서도 안 돼요. 말려들지 말라는 거예요. 말려들면 바보지. 이 영상 보신 뒤로는 혹시 하는 마음으로 아내가 나를 자꾸 긁어대는 느낌이 든다 생각이 들면 절대 말려들지 마세요. 욕도 하지 마시고 큰 소리도 치지 마시고 더 정상적으로 생활하세요. 무시해버리고. 왜냐? 이 모든 정황은 녹음을 하고 있으니까. 아내는 분명히 녹음을 하고 있을 거예요. 녹음기 켜놓고. 그게 증거자료가 되거든. 이혼의 증거자료. 기획 이혼의 증거자료가 된다는 얘기예요. 쓸데없이 말려들으면 100% 이혼 사유가 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싸움을 하다가 이제 결정타를 날리기 위해서 집을 나갑니다. 결정타라는 건 이혼 소장을 보내야 하잖아요. 같이 살면서 이혼 소장을 보내면은 안 되잖아요. 이상하잖아요. 집을 나가죠. 당신 같은 사람하고 못 살겠다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 이혼 소장이 날라온 거예요. 그런 경우가 지금 많습니다. 네. 근데 이 경우는 기획 이혼은 어느 정도 이제 경제력이 있고 생활 능력이 있는 그런 여자들이 이런 기획 이혼을 기획을 해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남편의 경제력에 의존해서 사는 주부라면 이런 생각 꿈도 못 꾸죠. 바람을 피더라도. 근데 내가 이혼을 하더라도 밖에 나가서 얼마든지 생활을 하고 경제력이 밑바탕이 돼 있기 때문에 살 수 있다는 능력 있는 여자라면 이거를 감행을 합니다. 근데
능력이 없는 여자는 이런 생각하지도 않죠. 바람을 피더라도 남편에 의지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재산이 있거나 남편이나 여자가, 그러니까 부부의 공동재산이죠. 재산이 있으면 재산 분할을 하면 혼자서 재산 분할을 해서 분할한 그 돈으로 혼자서 충분히 살 수 있는 그만큼의 돈이 된다면 이런 기획이혼을 또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여자의 경우인데, 남자의 경우는 기획이혼이라는 걸 생각을 하는 남자들은 없어요. 남자가 바람을 피더라도 남자들은 그래요. 가정은 절대 버리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웬만해서는 안 버리려고 해요. 내가 밖에서 여자를 비록 만나지만 가정만은 지키려고 합니다. 뭐 이런 기획이혼 하지 않고. 여자들 쪽에서 대부분 다 기획이혼을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해요. 남자들은 밖에 여자는 밖에 여자고 집안에서 내 아내는 내 아내다예요. 비록 내 아내와 불화가 있고 잠자리는 안 하지만 이혼은 생각을 안 합니다. 외부에서 밖에서 딴 여자랑 즐기고 그걸로 끝나요. 그리고 집에 와선 내 아내예요. 내 가정이에요. 가정은 지키려고 해요. 근데 이 남자도 심한 사람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집을 나가서 그 여자랑 사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라도 웬만해서 이혼을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남자들의 심리인데, 물론 이혼하는 사람도 있죠. 여자와 이혼을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 아내와 그냥 깨끗하게 갈라서고 자유롭게 여자 만나면서 살라고 하는데, 근데 이게 남자들은 바람을 피잖아요. 바람을 피더라도 안정적인 상태에서 바람을 피고 싶어 해요. 안정적이다는 건 뭐냐? 이 가정, 아내가 있고 자녀들이 있는 가정, 이 가정이라는 게 안정된 생활이라는 거거든요. 이 안정된 생활 하에 바람을 피고 싶다는 거예요. 편안하게. 근데 아내와 이혼하면 내 생활이 불안정해지는 거예요. 남자들은. 예? 축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 축이. 안정된 가정이 있는 상태에서 바람을 펴야 바람도 편안해지는 거예요. 편안한 외도 생활이 되는 거죠. 무슨 의미냐면 내가 이혼을 해버리잖아요. 내 생활 자체, 남자들 생활 자체는요, 이혼하면 불안해져요. 불안정한 생활이 되는 거예요. 왜냐? 남자들은 꼼꼼한 게 없잖아요. 그죠? 관리 자체를 못해요. 예를 들어 자녀들 교육이라든가 이런 건 여자들이 잘해요. 자녀들 교육 같은 거. 그리고 미래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여자들이 잘해요. 남자들은 그런 걸 못해요. 오로지 남자들은 은행 ATM 기계나 마찬가지예요. 돈 버는 건 잘해요. 사회생활 하면서 돈 버는 건 잘해요. 하지만 미래 설계하는 거나 자녀들 교육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여자들이 잘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내와 헤어지고 나면 다른 외부에서 만난 여자가 그 역할을 대신 해줘야 되는데 할 수 있겠어요? 남의 자식 제대로 키우겠어요? 안 돼요. 처음에 조금은 스타트 하겠죠. 하려고 노력하겠죠. 하지만 안 돼요. 불안정한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여자 만나면서 내가 아내와 헤어지고 남편, 아니, 자녀들 미래를 설계해주고 자녀들 교육을 집중해서 이렇게 시키겠다? 절대 안 됩니다. 제가 그건 해봐서 알아요. 힘들어요. 엄청 힘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은 바람을 피더라도 가정은
버리려고 하질 않아요. 여자들은 외도를 함으로써 가정을 버리려고 하는 경향이 심하고, 이거는 남자들은 바람을 피다가 아내한테 들켜도 무릎 꿇고 빌어서 다시 100%는 아니지만 90% 정상적으로 다시 회복이 될 수는 있어요, 신뢰관계가. 근데 여자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자들은 바람 피다가 남편한테 들키잖아요. 엄청난 스트레스고 엄청난 수치심을 가져요. 이 수치심 때문에 신뢰 회복을 못해요. 남편은 다 잊고 새롭게 시작하자, 뭐 어쩌다 한번 네가 바람을 폈는데, 당신이 바람을 폈는데 용서해 줄게, 다시 시작하자 하고 해도, 여자는 자기가 남편 이외에 딴 남자랑 침대에서 뒹굴고 바람을 폈다는 사실, 이게 수치심이 진짜 말도 못해요. 남편 얼굴 똑바로 못 쳐다봐요. 남편이 비록 용서는 해줬지만 똑바로 못 쳐다본다는 거죠. 그게 죽을 때까지 남아있어요. 뇌리에 남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바람피다 들키면 90% 정도 신뢰 회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여자가 바람피다가 남편한테 들켜서 신뢰가 회복되려면 한참 걸린다는 거예요. 한 50%밖에 신뢰가 회복이 안 돼요. 남편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평상시에 했던 말도 여자는 생각을 해요. 평상시에 했던 말도, 아, 우리 남편이 옛날에 내가 바람핀 것 때문에 또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 생각 때문에 신뢰 회복이 더디다는 거예요, 여자가 바람피면. 일단 이제 기획 이혼에 대해서 얘기를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절대 아내가 그러든 남편이 그러든 이유 없이 싸움을 걸어오거나 짜증을 내거나 할 때는 조심하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 잘못하면 말려들어서 큰 부부싸움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이혼까지 할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세요. 이 기획이혼 무섭습니다. 만약에 아내가 기획이혼을 생각하고 있다면 남편은 바보가 됩니다. 바보로 만들어 버려요. 진짜 사소한 잘못까지 다 끄집어내 가지고 이혼 소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싸움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은 반드시 녹음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절대 말려들지 마시고, 혹시 남자 쪽에서 기획이혼을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상담을 하고 전화를 받고 이렇게 느낀 거는, 남자 쪽에서 기획이혼을 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여자 쪽에서 기획이혼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였어요. 그러니까 이 방송 물론 여자든 남자든 모두가 시청하고 계시겠지만, 남자분들 아무 이유 없이 아내가 짜증내고 들이대고 기획이혼 사유는 많아요. 갑자기 어느 날부터 아내가 이제 밤늦게 들어오고, 친구들 만나고 들어오든 외도를 하든 밤늦게 들어오고, 남편을 자꾸 무시하는 경향이 있고, 무시하는 말투를 하고, 그 다음에 이혼 사유를 만드는 거죠. 해프게 쓰고 싸움 사유를 만들지. 싸움 사유, 남편하고 이제 부딪힐 일을 자주 만들 거예요 아마. 싸움을 막 걸라고, 늦게 들어오고, 전화도 안 받고, 밥도 잘 안 해주고, 잠자리도 거부하고, 시간 약속 안 지키고, 별일이 많이 벌어질 거예요. 그러면 평소에 그러지도 않던 아내가 자꾸 그러면 남자 쪽에서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러다 보면 여자 쪽에서 막 툴툴거리고 시비 쪽으로 나오고, 그러면 승질이 안 나겠어요. 그러다 보면 연성이 높아지고, 이 모든 과정을 녹음한다는 거지. 이혼 소송 준비라는 거지. 몰라, 갑자기 그러다 보면 늦게 들어올 수도 있는 거지. 그걸 가지고 그러느냐. 그러면 남자 쪽에서, 남편 쪽에서는 여자가
마누라가 밤 10시, 12시, 1시에 막 들어오는데 심하면 갑자기 외박도 하고 들어와 막. 그럼 남자가 가만히 있겠어요? 남편이 물어보지.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막 툴툴거리고 대답하고 시비를 걸어. 이혼 사유를 만들려고. 한 대 때리라 이거지. 절대 때리면 안 돼요. 욕도 하면 안 돼요. 말려드는 거니까. 한 대 맞으려고 그래요. 한 대 맞는 순간에 바로 아웃되는 거예요. 이혼하는 거예요. 한 대 때리는 순간에. 말려든지 말리는 거예요. 이 기획 이혼이라는 게 무서워요. 이 기획 이혼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3명에서 해요. 3명에서. 아내가 있죠, 아내. 아내가 주범이겠죠, 기획 이혼. 그 다음에 상간남이 있겠죠, 상간남. 그리고 이건 누구예요? 말 안 해도 알겠죠. 돈을 주고. 이 기획 이혼은 3인이 공조를 해서 한다는 거예요. 3명에서. 조심하시라는 거죠. 말려듣지 말고. 오늘 기획이혼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대처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대처법. 모든 상황의 대처법. 감사합니다.